성장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지금 명목 성장이 높아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버니까 세금도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정부가 돈을 막 뿌려도 된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 좋아진다. 지금 이런 논리거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언제 꼬로박을지 어떻게 알아? 1년 전에는 헤매고 있었어. 반도체 슈퍼사이클 호황 이게 1년 전에는 없었다고. 엄청난 수십조의 투자를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 괴롭다. 이거 망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아니 세계적인 그 투자은행들도 예상을 못했어. AI에 엄청난 수요가 생기고 거기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생긴다. 이걸 예측을 못했다고. 근데 지금 이제 AI에 너무나 과잉된 투자 걱정된다.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반도체도 걱정된다. 이게 너무 투기판이 커졌다. 금융시장이 지금 붕괴가 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웨렌 버핏 회장님도 나는 지금 투기판에 투자 안 할 거야 하고 있잖아. 언제 박살날지 몰라.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언제 그냥 개박살 날지 몰라. 노후자금이 그냥 노후자금이 아니라 휴지연금이 될지도 모른다니까. 10%대 지금 명막 성장률은 맞아요. 계산상으로. 그러나 이것이 과거 우리 경제발전할 박정희 전두환 때의 그런 고도성장 그리고 소득 분배도 좋아지던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야. 이거 완전히.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쫙 올라가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 말이야. 위험하다. 그냥 갑자기 그냥 해외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경기 변동이잖아. 뭐 이재용하고 뭐 최태원 회장이 열심히 했겠지. 또 근로자들이. 그러나 본인들도 예측하지 못한 대박이 터진 거지. 그게 이재명이가 잘했다 이렇게 사기치면 안 되는 거야. 정부가 해야 될 거 이렇게 대박이 나는 거는 기업이 알아서 해. 대기업은 특히 잘해. 영어도 잘하고. 당신 영어 한마디도 못한다는 게 이번에 뽀록 났잖아. 정부가 해야 될 건 기업은 규제만 안 하면 돼. 특히 대기업은 쓸데없이 스타벅스 막 조지고 그 정치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서 역풍 불었잖아. 광주 말고는 스타벅스 너무 잘 돼. 정부가 해야 되는 거는 대기업들은 규제를 안 하면 돼. 스타벅스 그런 짓 안 하면 돼.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나쁜 짓을 하면 회초리를 들어야지. 적당히 하라고. 그거를 악용하려고 덤비니까 지금 지지율 폭락하고 AU 좌파들도 당신을 등을 돌렸잖아. 당신이 나쁜 짓만 하니까. 정부는 서민들, 약자를 보호하는 일을 해야 돼. 그게 정부의 역할이야. 정부는 시장이 실패할 때 존재하는 거야. 소득 분배는 시장에서 균등하게 자동적으로 되지가 않아. 시장의 자동 조절기는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핸드로 되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걸 정부가 해야 돼. 양극화를 해소하는 거. 주식 주도 성장? 이건 내 참. 문재인 때 소득 주도 성장이 말 같지도 않은 케인즈 경제학의 족보에도 없는 헛소리 하다가 박살 난 것처럼 주식 주도 성장은 그것보다 100배 더 해로운 거야. 그러면 이 명목 성장률 10% 여기에 가려져 있는 의미가 뭐냐? OECD가 또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작년 동일한 분기 때 1.7%, 작년에 1.7%인데 같은 분기 대비. 올해 지금 상반기 2.6%야. 0.9% 성장해. 더 많아졌어. 이건 뭐야 이거? 작년 대비 한 1% 높아졌어. 1.7에서 2.6. 아니 10%라며. 이건 실질 성장률을 말하는 거야. 실질 성장.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대박이 났는데 수출이 잘 된 거죠.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났어. 그런데 그게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반도체라는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고 한 실질적인 GDP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는 작년 대비 한 1% 증가했다. 우리 국민 경제 전체로 보면은. 그런데 금액으로 인플레이션 가격이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플러스하면은 10% 정도 성장했다. 그래서 명목 경제 성장률은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에다가 2.6% 여기다가 플러스 인플레이션율, 물가가 높아진 거를 플러스한 게 명목 성장률이에요. 실제로 한 달에 월급은 500만 원인데 작년도 500만 원, 올해도 500만 원이야. 그런데 물가가 높아져가 2배가 돼버렸어. 그러면은 올해 500만 원을 더 받는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 소득은 증가된 게 제로죠. 실질적인 내 소득의 증가율은 없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그래서 사실상 내 돈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무서운 거잖아. 그래서 명목 GDP 성장률은 실질 GDP 성장률이 제일 중요하고 거기다가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것이다.
언론에 가끔씩 나오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2.8%입니다. 3%에 육박합니다. 요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밖에 안 돼. 외식하면은 뭐 2배인데 100%더 증가했는데 물론 맞아요. 예, 생활 물가는 훨씬 더 올랐습니다. 생활 물가만 별도로 외식이라든가 마트 가서 구입하는 이런 품목만 별도로 모아가지고 생활 물가 지수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계산하면은 50% 60% 뭐 이렇게 되죠. 집값, 월세 이런 거 우리나라는 계산을 안 해. 그러니까 체감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선진국들은 이 월세 올라가는 것도 물가에 포함시키거든요. 그러면은 막 100% 200% 이렇게 되는 거지. 대한민국 전체 물가 상승률이 보통 3%다. 근데 실질 경제 성장률은 지금 작년 대비 1.7에서 한 2.6 정도 올랐다. OECD. 그래 물가 상승률 3% 더하면 대충 명목 성장률은 2.7 플러스 3.0 하면 한 5% 정도단 말이야. 5, 6% 명목 성장률이.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박이 나는 바람에 명목 성장률도 3, 4%인데 예, 그런데 대박 나는 바람에 한 명목 성장률이 5, 6%.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막 더 대박이 많이 나니까 최근에 그거를 이제 1년치로 추정해서 계산하면은 네, 한 명목 성장률이 10%다. 그 말은 올해 물가 상승률이 이 수출이 너무 잘 되고 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덕분에 발생되는 그런 물가 상승률이 수출 물가지. 반도체를 파는 수출 물가. 수출 물가 상승률이 대략 한 7% 이상, 7, 8%. 실질 성장률은 뭐 한 2.5%인데 수출할 때 물건값이 워낙 해외에서 높아지니까 반도체 그게 한 7.5% 정도 엄청나게 높아졌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의 명목 GDP 성장률이 10% 정도 될 거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2.5%고 나머지는 수출 물건값이 반도체 물건값이 갑자기 막 너무 높아졌다. 이게 한 7.5%가 된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율이죠. 명목 GDP 증가율은 실질 GDP 증가율 플러스 전체에 대한 인플레이션율. 정확하게 말하면 GDP 디플레이트죠. 이게 소비자들이 사는 거, 그게 CPI, 소비자 물가 지수고 또 생산자 기준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고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은 소비도 있지만 기업이 공장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고 하는 게 있잖아. 장비를 사고. 그게 투자거든. 이 장비 값도 오르잖아. 원자재 값도 오르고. 이게 또 인플레가 있겠죠. 정부 지출도 있지. 정부가 물건 사고 하는 거. 이것도 물건 값이 가격이 오르죠. 정부 지출. 그래서 소비, C, 컨슈머, 컨섬션, 투자 I, 인베스트먼트, 정부 지출, 가버먼트.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 물건을 사죠. 그게 수출이지. 삼성 지금 반도체를 판다. 이 수출. 이게 총수요거든. 우리나라 물건에 대한 총수요. 해외까지. 근데 이게 다 물건 값이 오르잖아요. 이 전체 오르는 거를 계산한 게 이 전체가 GDP니까 GDP 디플레이트라는 거야. 이 전체에 대한 총수요 전체에 대한 물가 상승률이죠. 그게 GDP 디플레이트, 물가 상승률. 근데 지금은 이 수출, 그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출 물건의 가격이 해외에서 막 너무너무 폭등하니까 이 전체 총수요에 대한 GDP 디플레이트가 폭등을 한 거지. 그게 그냥 1, 2%에서 종전에 지금 한 7%, 8% 폭등하니까 실질 성장률은 한 2, 3%인데 이게 수출 물건가가 7% 이상 폭등하니까 최종 올해 명목 GDP 성장률은 10% 이렇게 성장하는데 그 수치는 뭐 50년 만에 처음이다. 사실은 한 26년 만에 처음입니다. IMF가 끝나고 김대중 정부 때 IMF를 졸업하고 폭발적으로 그때 닷컴 열풍이 불었죠. 그때 딱 한 해는 10% 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떨어져서 6% 해서 김대중 정부 평균 7% 성장. 그것도 기적이지. 그때 어쨌든 10% 성장을 했던 예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충 한 25년 정도 만에 처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딱 한 번이고 김대중 정부 때는 거의 매년 평균적으로 10% 이상을 때린 게 전두환이 되죠. 그리고 뭐 박정희 때. 그러나 그때는 소득 분배가 다 좋아지고 있었다 이거지. 소득 분배가 좋아지는. 지금하고는 완전히 지금은 소득 분배가 완전 더 악화되고 나라가 개판으로 가버리는 게 지금 쿠즈네츠의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이 부친이 윤기중 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1960년대 이럴 때 이제 미국으로 안 가고 그분은 일본으로 유학 가서 소위 계량 경제학을 제대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대한민국 경제학을 수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분석하는, 그러니까 밀턴 프리드만 이 그런 수학자 통계학자였으니까 그런 방법론, 경제학 방법론을 제대로 공부해서 박사를 따고 한국에 와서 한국 경제학계를 이끌어간 대단히 중요한 경제학자입니다. 밀턴 프리드만의 경제학 방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윤기준 교수가 일본에 유학간 1960년대 그 전 한 10년 전에 나온 미국에서 당연히 그걸 공부했겠지. 그 이제 통계학 응용 수학책이에요. 이 고도의 수학과 통계학을 알아야 경제 분석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지. 밀턴 프리드만 책이. 대단히 그 뛰어난 훌륭한 경제학자입니다. 윤기준 교수님이. 그 윤기준 교수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 저걸 봤는데 그 논문의 주제가 미국에서 쿠제네츠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그 당시에 받았어. 그 내용이 뭐냐? 전 세계 나라들, 여러 주요 나라들의 통계를 분석을 해가지고 경제가 처음에 막 성장할 때는 소득 분배가 어떻게 되느냐? 악화되더라. 잘 사는 놈들이 더 잘 살고 노동자들은 착취당하더라. 그런데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그 성장에 성공한 나라들, 성공한 나라들을 보니까 결국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노동자들의 소득 재분배,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간의 소득 재분배, 그 진위계수가 개선이 되더라. 이거 악화되다가 개선이 되더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주요 이런 선진국들의 경제 발전의 역사를 보니까 악화되다가 개선되더라. 이게 이제 유자형 가설이라 하죠. 유자형 쿠즈네츠의. 그 윤기준 교수가 그 유자형 가설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역사에도 이게 맞아 떨어지느냐를 당시 박정희 시대의 경제 개발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분석을 한 거야. 그걸로 일본에서 박사를 받고 또 한국 와서 계속 그거를 연구를 했어요. 그쪽의 전문가지. 소득 재분배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그게 윤석열 부친 윤기준 교수님의 주요 그 연구 주제입니다. 그랬더니 역시 마찬가지더라.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이렇게 지나면서 초기에는 소득 분배가 악화됐지만 점점 노동자들이 더 잘 살게 되고 상대적으로 자본소득 분배율보다 근로소득 분배율이 더 많아지고 경제 전체에서 근로자들이 가지는 비율이 점점 더 많아지더라. 네, 그게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경제야. 지금 이 언론들이 걱정하는 지금 10% 명목 성장률이라 하지만 이게 우리가 환호할 게 전혀 아니다 이거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회사가 너무 잘 된다는 거는 뭐 박수 칠 일이죠. 뭐 그런 거 없는 것보다는 나아. 그러나 환호할 일이 전혀 아니다 이거 아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개판이야. 그러면 이 사회가 유지가 되겠어요? 그러면 막 배가 아프지.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생기지. 지금 이미 뭐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실력이 좋고 그리고 또 해외에서 그런 굉장히 반도체 경기가 너무 지금 뭐 슈퍼 사이클이 왔고 그래서 주가도 뛰고 그래서 물건도 많이 팔고 하는 건 좋아. 그런데 그 이상 주식을 과다하게 폭등시키려고 국민연금을 동원했다. 그것도 지금 170조나 되는 돈을 거의 불법적으로 국민들에게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에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주가를 부양 내지는 주가 조작 아닌가 의심갈 정도로 지금 주가를 이재명 정권이 손을 대고 있다. 매니퓰레이션, 손을 대고 있다 하는 강력한 국제시장의 의심.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니까 달러가 1,500원대로. 결국 이러면서 달러 값이 높아진다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해외 여행 간다, 유학 간다, 뭐 해외 거래를 할 때에 또 수입 물가가 비싸진다. 서민들의 재산을 완전히 뺏어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민들의 재산을 뺏어가지고 삼성 하이닉스 일부 재벌한테만 강남 잘 사는 부자한테만 돈을 몰아주고 있다 이거야. 정부가 그런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야.